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오늘은 신주쿠에 대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도쿄 여행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 꼭 들어봤을 도쿄를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한 곳입니다. 많은 여행자분들이 신주쿠에 숙소를 예약하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중간에 갈아타는 역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관광 또한 다른 동네에 뒤지지 않는 대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주쿠라고 하면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디자인으로 둘러싸인 빌딩 숲이나 가부키초 같은 유흥가, 고르덴가이나 오모이데 요코초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성냥갑 같은 술집들, 그리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됐던 곳.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신주쿠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경 한번 해보시고 갈지 말지 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언제나 같이 짧게 한번 샤샥 돌아볼까요? 어떠신가요? 여행 일정에 넣을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신주쿠가 먼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주쿠는 도쿄의 서쪽, 대충 9시쯤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위로 가면 한인타운 시노우쿠부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케부쿠로, 아래로 내려가면 하라주쿠와 시부야, 왼쪽으로 가면 나카노나 키치조지, 오른쪽으로 가면 도쿄역과 우에노, 아키하바라 등등. 딱 봐도 교통 하나는 진짜 끝내주죠. 신주쿠역은 JR 말고도 세이부 신주쿠선, 도쿄메트로의 후쿠도 신선과 마루노우치선, 토에이 오에도선과 토에이 신주쿠선, 오다큐와 게이오, 나리타 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나리타 익스프레스와 그 외에 여러가지 신칸센들.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죠? 그냥 어지간한 곳은 다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못 가는 곳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탈 수 있는 노선이 많다는 역이 엄청나게 크다. 이꼴 역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 신주쿠역은 도쿄역이나 시부야역, 이케부쿠로역과 함께 머리 아픈 지하미궁 중에 한 곳이에요. 여차하면 길을 잃기도 쉽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찾기도 쉽지 않아서 눈이 핑 돌 지경이거든요. 이 짜잘한 출구들까지 다 합치면은 200개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어디까지 출구로 봐야 하냐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몇 개라는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이 빌딩과 이어지는 출입구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7년 정도에는 신주쿠의 모든 노선을 합쳐서 하루 이용객 수가 평균 35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기네스북에 세계 1등으로 기재되기도 했죠. 현재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가 118만 명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용인시와 화성시를 다 합쳐도 350만 명이 안 된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타는 JR선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노선의 경우에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건물을 쓰는 노선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설명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로가 쭉 깔려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전철에서 내리면 플랫폼에 내리겠죠. 근데 전철에서 내렸다고 일단 막 보이는 계단으로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어느 쪽 출구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주쿠역은 이렇게 건물이 크게 4등분되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출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니 뭐 대충 올라가서 찾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나갔다가는 오히려 훨씬 멀리 삥 돌아가거나 해서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의 시작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은 차분하게 출구를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딱 핀포인트로 콕 집어서 여기로 나가야겠다 라는 거는 진짜 어려우니까 이제 뭐 대충 큼직하게 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만 제대로 맞추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찾아가기 괜찮으니까요. 그것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주쿠를 조금씩 돌아보면서 어느 쪽 출구로 나가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돌아볼 곳은 카부키초와 골든가이 그리고 오모이데 요코초입니다. 제가 신주쿠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요런 일본스러운 골목과 술집들이었어요. 카부키초와 골든가이는 신주쿠의 동쪽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카부키초 옆에 골든가이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요. 반대로 오모이데 요코초는 서쪽 출구로 나가셔도 되지만 동쪽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옆에 오모이데 요코초로 갈 수 있는 지하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동쪽 출구로 함께 넣어볼게요. 동쪽 출구로 딱 나오시면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주쿠의 뉴페이스 고양이 간판이 있습니다. 이 약간 3D 착시 현상 그런 간판이라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한국에도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제 눈으로 보지 못했네요. 여기서 카부키초까지 걸어서 3분 정도 바로 한두 블록 뒤에 있습니다. 카부키초, 흔히 캬바쿠라나 호스트바 같은 그런 풍속점이 있는 그런 이미지죠. 위험할 것 같기도 하지만 어둡고 외진 골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람 많고 밝고 큰 길 위주로 다니시면 안심하고 돌아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고질라 빌딩이 또 유명한데요. 토호 시네마 빌딩의 머리 위에는 뻐꾸기 시계같이 정해진 시간에 울부짖는 고질라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맨이나 고질라 같은 영화에서 항상 무너지는 역할로 유명했나봐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걸어가시면 골든가이가 있습니다. 조만한 성냥갑을 다닥다닥 쌓아놓은 듯한 건물들, 많아야 5명 앉을 수 있는 작은 바 카운터들, 일본인들 사이에 끼어서 거리낌 없이 술 마시고 떠들며 친구가 되는 그런 로망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영어랑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짜 재미있는 동네예요. 음식값 이외에도 자리세를 받는 곳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게 입구에다가 이 차지 얼마 해서 다 써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 어디 딱 꽂히는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 보셔도 좋고 여긴 어떤가 저긴 어떤가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으면은 안에서 마시던 사람들이 Hey, come on! 하고 들어오라고 손짓해주고 그런답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주쿠의 모습은 바로 빌딩숲. 해가 지는 마천루의 핑크빛 모습, 뭔가 아른아른하면서도 자꾸 저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에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신주쿠역에서 서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술집, 서쪽으로 가면 빌딩숲,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죠? 동쪽에 비해 유동인구도 적어서 한가로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스폿은 바로 도쿄도청입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 단계 겐조씨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곳에 무료 전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짐 검사만 받고 공짜로 도청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멋진 야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야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덕분에 더욱 반짝이거든요. 도청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빌딩, 신주쿠 NS 빌딩과 스미토모 빌딩도 이 사진 찍고 구경하기 좋은 빌딩인데요. 전부 다 들어갈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경하기 좋은 곳까지는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스미토모 빌딩의 천장입니다. 세모세모하고 뻥 뚫린 게 참 신비롭고 이쁘게 느껴지네요. NS 빌딩은 건물 안에 29층에 구름다리가 인기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눈에 띄는 다른 빌딩들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아마 신주쿠를 돌아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눈이 가는 빌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NTT 도코모 요요기 빌딩.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신주쿠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록 신주쿠에 있는 빌딩은 아니지만 진짜 어딜 가든 잘 보이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일본 통신사 중 하나인 도코모의 전파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는 통신 설비 등의 기계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저 꼭대기 부분은 장식용 꽃갈모자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다음으로 자꾸 눈에 밟히는 이 건물, 뭔가 참 특이하고 이쁘게 생겼죠? 코쿤타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대의 집합체예요. 학교죠, 학교. 디자인이나 패션, 미용 자격 등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 날개짓하기 직전의 젊은이들을 감싸 안고 있는 번데기라는 의미로 코쿤타워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생긴 빌딩 중 하나인데요. 뭔가 한입 탁 깨물어 먹은 소다맛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파도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저 빌딩은 도쿄 가부키초 빌딩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부키초에 있는 빌딩이에요. 2023년 4월에 개업한다고 하네요. 호텔이랑 극장, 영화관, 라이브홀 같은 것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도쿄도청 옆에 있는 새쌍둥이 빌딩 신주쿠 파크타워, 도쿄도청을 설계한 반게 겐조의 작품입니다. 대충 신주쿠를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빌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로 신주쿠 여행의 테마는 바로 신주쿠 교엔, 도쿄도심 한복판에 있는 엄청나게 큰 공원입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신주쿠역 남쪽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교엔의 입구가 여기 말고도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신주쿠 쪽이 접근하기 편리해요. 아무튼 이 신주쿠 교엔, 아무래도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갈 만한 스폿이죠.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 언어의 정원이 아무래도 이 근처가 무대였으니까요. 이번에 개봉하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또 신주쿠일까요? 교엔을 가기 전에 남쪽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저 육교로 올라가시면은 너의 이름은의 그 장면을 그대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육교를 그대로 쭉 건너서 반대편 건물로 가시면은 스이카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철도 덕후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철 구경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아무튼 남쪽 출구로 나와 내리막길을 쭉 따라가 내려가길 10분 정도. 뭔가 한시 방향에 나무가 점점 많아지는 게 혹시? 맞습니다. 저기가 바로 신주쿠 교엔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죠? 입장료는 일반 500엔, 고등학생 이상 학생요금 250엔, 대학생도 포함입니다. 중학생 아래로는 무료입니다. 이 신주쿠 교엔 꽃놀이로도 유명하고 언어의 정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비 내리는 날을 더 기다리는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신주쿠에 가신다면 한 번쯤 꼭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어의 정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의 그 성지가 노후화로 인해 출입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공사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말에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서 푹 쉬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안에는 스타벅스도 있어요. 저는 더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포기했지만요. 마지막으로 신주쿠의 백화점들입니다. 신주쿠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있고 동쪽으로 더 많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쇼핑은 여기랑 동쪽 남쪽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신주쿠역의 루미네와 동쪽에 위치한 이세탄 백화점 등이 떠오르네요. 그 외에도 오다큐, 게이오, 마루이, 뉴우먼, 타카시마야 등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디를 어떤 분들이 가면 좋을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오다큐나 게이오가 잘 맞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루미네나 뉴우먼, 남성분들은 마루이 맨즈나 이세탄 맨즈 같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오다큐 백화점 본점은 이번 10월 초에 55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해체 작업 이후에 도쿄도청보다 높은 48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변화할 신주쿠의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참고로 본점이 아닌 오다큐 신주쿠점은 정상 영업합니다. 본점의 몇몇 가게들도 바로 옆 건물인 하루크로 이사를 간다는 것 같고요. 오다큐 백화점과 게이오 백화점 사이의 모자이크 길도 2023년 3월 25일부로 영업이 끝난다고 해요. 카부키초와 고르덴가이 옆자리에 위치한 이세탄 백화점, 긴 역사를 자랑하는 백화점인 만큼 외관도 멋있고 요런저런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식품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케부쿠로 세이부의 지하식품관 같이 이세탄의 지하식품관도 전국 각지의 네임드 디저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게는 초콜릿 케이크 자오토르테의 데멜, 밀푀유 맛집 누아드 베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들 말고도 다 이름 좀 날리는 가게들이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골라도 어느 거나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몇 개 사가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밤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또 열심히 돌아다닐 거잖아요. 내일을 위한 에너지 비축일 뿐입니다, 여러분. 백화점들 외에도 동쪽에는 전자제품점 빅카메라와 유니클로가 합쳐진 빅클로,
덕후들을 위한 애니메이트도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에서 제일 큰 디즈니 매장도 생겼고 이케아도 있고 여러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괜히 신주쿠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괜찮은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생각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뒤로는 신주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신주쿠. 어쩌다가 신주쿠는 이렇게 큰 대도시가 되었을까요? 일단 신주쿠는 한국어로 새로운 숙소라는 뜻이에요. 유래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에도는 도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의 에도는 현재의 도쿄와 비교해 엄청 좁은 범위를 말했거든요. 신주쿠는 에도가 아니었어요. 서울도 한양이었을 시절에는 현재의 강남이 한양 안에 들어가지 않았듯이요. 신주쿠는 에도로 가기 위한 5개의 큰 길 중 하나에 위치한 중간 거점이었대요. 여기서 신주쿠가 위치한 코슈가도가 다른 길들과 비교해 에도에서 다음 거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약 16km 정도였다는데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도보로 이동했겠죠? 그래서 그 고생을 좀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이 중간 지점에 새로운 숙박 마을을 만들어 신주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신주쿠 남쪽 출구에서 나와 신주쿠 교엔을 가기 위해 따라갔던 내리막길이 그 코슈가도의 일부랍니다. 당시 신주쿠를 그린 그림을 좀 참고해보면 소랑 말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도 많은 꽤 큰 마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태생부터가 아주 쑥쑥 클 녀석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신주쿠가 아니라 나이토 신주쿠라고 불렸는데 당시 그 근처에 저택과 땅을 소유하고 있던 나이토 가문이 자신의 토지를 쓰라고 나라에 바쳐서 그냥 신주쿠가 아니라 나이토 신주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주쿠 교엔도 나이토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땅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평화로운 전원 풍경의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도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일본이 개국을 하고 메이지 시대가 되며 이곳은 농업과 목축의 시험장으로 쓰여지며 외국에서 가져온 온갖 종자들을 심어보고 키워보곤 했다네요. 그러다가 일본에서도 서양식 정원이 좀 핫해지자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현재의 신주쿠 교엔을 축산농업 시험장에서 정원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계획이 통과되어 일본 유일대정원 신주쿠 교엔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타이밍 좋게 러일전쟁 승리 기념으로 이곳에서 교엔을 개원식과 함께 진행하며 성대한 행사로 막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황실의 정원이 된 신주쿠 교엔, 안에다가 골프장도 짓고 찻집도 짓고 온실에서 꽃도 키우고 외국에서 이제 귀빈이 오시면은 모시고 한 바퀴 같이 돌아주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의 공습 때문에 몇 개의 건물 빼고 싹 다 타버리고 다시 도쿄도지사가 야 우리 농업연구 좀 해보자 라고 빌려갔다가 일본 내각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을 결정. 그렇게 농업연구는 3년 만에 접고 1949년 국민공원 신주쿠 교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님 왜 신주쿠에 오모이데요코초나 골든가이 같은 술집들, 카부키초 같은 유흥가가 발전하게 됐나요? 먼저 골목 술집들, 전쟁이 끝나고 생긴 신주쿠역 근처의 노점상과 암시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노점상과 암시장에서 이런저런 먹을 것도 팔고 의류품이나 구두, 생활용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상품 단속이 강화되고 그 중에는 이제 밀가루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라면이나 우동 같은 면 요리 아니면 붕어빵, 풀빵 같은 것들도 팔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팔아야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미군들이 남긴 소나 돼지의 내장은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워서 파는 꼬치집이 많아지게 됐고 그것이 지금의 오모이데 요코초까지 이렇게 잘 발전되어 오게 됩니다. 오모이데 요코초가 서쪽이라면 동쪽의 노점섬과 암시장이었던 골든가이, 원래 역 앞에 있었지만 미군들이 서리가 해서 조금 떨어진 현재의 장소로 이동해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골든가이가 이런 분위기를 하게 된 데에는 과거 불법 매춘 등에 의한 홍등가였기 때문이랍니다. 1958년 불법 매춘 방지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카부키초에 아직도 캬바쿠라나 호스트바가 많은 이유도 이런 역사에서 이어진 결과일까요? 그럼 뭐 해먹고 살지? 하던 골든가이는 술집으로 전향하게 되었답니다. 1970년대 일본에 음악이나 영화 등 이제 막 새로운 문화가 퍼지게 되면서
시인이나 작가, 예술가 등이 모여 이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열띤 토론을 또 벌이며 골든가이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주정뱅이 문화인들의 문학론, 정치론 등 뭔가 좀 이상하고 고지식하고 그런 이야기가 한참 꽃을 피우던 그런 골목이었다고 하네요. 평범한 회사원들이 술을 마시러 갈 만한 곳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장님들로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하며 좀 화사하고 멋있는 인테리어를 가진 술집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옛날부터 있던 가게들과 잘 뒤섞이며 남녀, 직업, 연령을 불문하고 이렇게 모이게 된 지금의 골든가이의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면 카부키초는 어떨까요? 가부키초는 한국어로 하면 가부키 마을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옛날부터 이곳은 가부키로 유명했던 곳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사실 하고는 싶어 했대요. 전쟁 때문에 쑥대밭이 된 신주쿠를 다시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후 부흥 계획이 진행되던 때 동네 이장님들 등 민간인들의 주도하에 부흥협력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의 일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야야, 우리 동네를 이 번화가로 만들기 위해서 가부키 극장을 짓자. 그것 말고도 영화관이나 댄스홀도 막 짓는 거야. 대신 가부키가 메인이니까 동네 이름을 가부키초로 바꾸는 건 어때? 오케이.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기 전 나라에 신고를 해서 우리 동네 이름을 가부키초로 바꾸겠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어. 해서 동네 이름이 카부키초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제 막 뭐 좀 해보려고 막 들떠 있는데 건축 제한이랑 예금 봉쇄 등의 정책 등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돈도 꺼내서 쓰지도 못하고 먼저 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영화관 하나 빼고는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카부키 없는 카부키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씨,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1950년에 카부키초에 도쿄 산업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람회 덕분에 요런저런 건물도 막 짓고 그랬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흥행 실패. 하지만 역전의 발판이었을까요? 박람회장 건설로 인한 건축 제한 해제와 그래도 박람회 덕분에 카부키초라는 이름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람회 때 지었던 건물 중 하나를 복합문화시설인 신주쿠 코마 스타디움으로 재탄생시키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대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까 봤던 고질라 빌딩, 토호 시네마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오늘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바다 건너의 땅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살아가면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지식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얕은 경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의 여행이 단순히 와 멋있다, 와 맛있다 같이 그냥 오감으로만 즐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이곳은 이렇게 됐을까, 그 옛날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주쿠가 워낙 큰 동네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져 버렸어요. 다음에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구였습니다.